교재 102페이지입니다. 핸드폰 집어넣고 오늘부터는 주제가 새로 아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앞선 단원들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쉬잖아요. 내일 쉬고 금토일 쉬는 동안 앞에 잘 채우고 앞에가 뭐 잘 안 돼 있다라고 해도 여기 공부하는데 지장은 없기는 해. 좀 잘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저희가 진행할 단원이 이제 집합입니다. 수학적인 뭔가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있다라기보다는 한국말적인 뭔가 표현을 배우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집합이 일단 뭐냐면 기준이 명확한 요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집합을 이제 수학에서는 기준이 명확한 요소들의 모임이라고 하거든.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의 배수의 모임 이라고 쓰면 집합일까? 라는 거거든요. 기준이 명확하지. 2의 배수라는 건 명확한 기준이 있죠. 또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감독을 해볼게. 10의 약수의 모임 이런 것도 일단은 집합이 돼요. 그 다음에 한국말로 가자. 남자의 모임. 남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명확한 집합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집합이 안 돼. 예를 들면은 잘생긴 사람의 모임. 누가 봐도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죠. 이런 거는 집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 더 이런 것도 써볼까? 큰 수의 모임. 이런 것도 집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크다라는 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집합이라는 건 기준이 명확한 요소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재 일단은 읽으면서 좀 왔다 갔다 할 건데 102페이지의 집합.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대상들의 모임이다라고 복잡하게 써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면 된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랑 표현 방법들을 정리를 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예를 좀 볼게. 10의 약수의 모임이 10의 약수의 모임이다라는 이제 이 말을 보고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우리가 10의 약수는 뭐가 있죠? 1, 2, 5, 10 이렇게 있지. 이 각각의 요소들을 갖다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네들은 다 집합의 원소라고 부를 겁니다. 집합의 원소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이 집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해당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1, 2, 5, 10을 쓴 다음에 괄호를 이렇게 칩니다. 무슨 괄호니? 중괄호죠. 집합은 앞으로 이렇게 중괄호로 엮어서 안쪽에다가 원소들을 이렇게 기입을 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이게 10의 약수의 모임을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집합에 이름도 붙일 건데 보통 집합은 대문자를 쓰거든. 이 집합을 대문자 A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집합 A는 1, 2, 5, 10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원소가 뭐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호들 만들어 볼 건데 봐봐. 1이 A의 원소 맞니? 라고 물어보면 맞겠죠? 1은 집합 A의 원소가 되거든. 얘를 가지고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1이 A의 원소다라고 해서 삼지창 모양의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요. 1이 A의 원소다라는 걸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2도 A의 원소니까 똑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5도 A의 원소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10도 A의 원소니까 이렇게 다 표현이 가능하다. 약간 대문자 2에서 약간 곡선 형태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럼 한 가지 더 이제 붙여보면은 예를 들어서 얘들아 3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까? 원소가 아니잖아.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하냐?
A의 원소가 아님을 이 기호를 쓰시고 짝대기를 하나 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시겠다. 그래서 원소가 뭐고 기호가 뭔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번이랑 2번이라고 이제 설명이 잘 써있어. 102페이지에 읽어봅시다. 여기 집합은 약간 서술식의 단원이기 때문에 잘 읽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1번 집합과 원소,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다음 얘기도 해볼게. 집합을 이 중괄호로 엮어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괄호로 엮어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이름이 좀 붙는 것들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 다시 한번 좀 봐봐. 제가 방금 10의 약수의 모임을 가지고 집합이라는 기호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의 약수의 모임을 대문자 A로 정의를 했을 때 A를 가지고 저희가 1, 2, 5, 10 이렇게 원소를 다 써서 표현을 했잖아. 자, 이런 식으로 원소를 하나씩 다 나열해서 쓰는 방법, 표기 방법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를 하나씩 나열했다라고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원소를 하나씩 써서 그래. 자, 두 번째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얘 이름이 이거야.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거든.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 집합 A는 일단 중괄호로 이렇게 엮었을 때 어떤 원소를 가지는지 안에다가 서술하는 걸 조건제시법이라고 해요. 집합 A의 원소가 어떤 건지 안에다가 서술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10의 약수니까 그냥 10의 다시 쓸게. 10의 약수 이런 말을 쓰는데 얘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합 A의 원소는 X입니다. 근데 그 X는 뭐냐면 깍대기 하나 긋고 X는 10의 약수 이렇게 표기해요. 읽는 방법은 A는 X, 바 X는 10의 약수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짝대기는 바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집합 A의 원소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X가 원소야. 바 왼쪽에 있는 거를 원소로 삼겠다라는 뜻이고 그 뒤에는 그 원소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하나 더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거든. 뭔가 이름이 어려워 보이는데 얘는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거 별거 없고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집합 A가 있어요. 집합 A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엮어서 그림으로 영역을 하나 만드시고 이 안에 원소로서 뭐가 있냐면 1, 2, 5, 10이 있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원소를 하나씩 쓸 수도 있고 조건을 써서 서술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02페이지에 3번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도록 하시죠. 내용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슥슥 듣고 읽고 하면은 그렇구나 자연스럽게 되는 단원이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로 가볼게. 뭐 여기까지는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 내용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보자. 우리가 지금 집합 관련해서 표현 방법이랑 정의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집합에는 크게 종류가 있어요. 집합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한 집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 집합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 공집합이라는 게 있어. 집합의 종류가 이렇게 있대. 약간 느낌을 살려보자. 유한 집합은 어떤 느낌일 것 같냐면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다. 한마디로 셀 수 있다. 몇 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집합을 유한 집합이라고 하고요. 그럼 당연히 무한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인 집합. 그러니까 원소가 몇 개인지 셀 수 없는 집합을 무한 집합이라고 이야기하며, 공집합이라는 거는 원소가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불러. 집합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예시를 들었던 거 다시 가져올게요. 자, 10의 약수의 모임. 집합 A가 10의 약수였어.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0의 약수야. 자,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눈에 보이십니까? 4개죠. 원소 4개야. 원소가 정확하게 4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정확히 유한 집합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셀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자, 그래서 기호로 이제 표현을 할 거야. 자, 이 집합의 원소가 4개다라는 걸 앞으로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스몰 n, 소문자 n 쓰시고 괄호로 묶어서 값이 4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게 원소의 수가 4개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왼쪽에 제가 예시로 써놨던 2의 배수의 모임 있지. 자, 얘 같은 경우는 기준을 명확하니까 분명히 집합인데 원소가 당연히 무한개고 셀 수가 없잖아.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무한집합이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해보자. 1 미만의 자연수의 모임 이라고 이야기해볼게. 1 미만의 자연수다. 얘도 기준을 명확한 거거든. 1 미만의 자연수라는 기준은 명확한데, 자, 이런 건 원소가 있니 없니? 없겠죠. 1 미만의 자연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 자, 이런 거는 지금 원소가 몇 개냐면 원소가 0개고요. 자,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집합이라 할 거냐면 공집합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집합이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기호도 있어요. 공집합은 우리가 뭐라고 표기를 하냐면 동그라미에 짝대기 하나 넣어서 이렇게 표현할 거고, 얘를 보시면 공집합이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이게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고. 그럼 질문을 해보자.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라고 쓰면 이제 맞을까 틀릴까? 그래서 0개니까 0개도 셀 수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거든. 수학에서는 공집합도 유한집합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면 몇 개일까? 0개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밑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일단 굉장히 별거 없어 보이거든요. 저희가 먼저 정의부터 다시 보면은 104페이지로 와서 여러분들이 필수 예제 1번을 눈으로 보고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104페이지에 필수 예제 1번 보시면 집합인 것을 이제 고르려 돼 있거든. 기준이 명확한 걸 찾아주시면 돼요. 한번 쓱 찾아볼까? 이거 이제 한국말 문제니까.
답은 기억과 리을과 비읍이 될 거고 유명하다, 가깝다, 맛있다 이따위의 얘기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집합이라는 얘기 안 합니다. 밑에 있는 1-2번도 눈으로 보고 해보시죠. 자, 1-2번 집합이 아닌 게 뭡니까? 우리 반 학생 중 키가 작은 학생의 모임. 작다라는 거는 애매한 기준이기 때문에 답은 이제 5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집합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 뭐 학교 시험에서는 1번 문제 출제가 자주 되기는 하니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바로 넘어가서 필수 예제 2번에 있는 거 이제 요 얘기야. 원소나열법과 조건대시법과 그다음 벤다이어그램즈 이 얘기들인데 예제 2번에 있는 거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 자, 다 해봅시다. 원소나열법으로 나와 있는 건 조건제시법으로 바꿔주시고 그 반대는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얘는 지금 원소나열법이란 말이지. 어떻게 바꿀 거냐면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바꿀 거야.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집합 A의 원소를 X라고 하자. 그럼 그 X는 뭘까라고 해서 뒤에다가 서술해 주시면 돼요.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x가 뭐 100 이하 3의 배수라고 해도 되고, 뭐 쓰기 나름이야. x가 99 이하의 3의 배수다 이렇게 써도 되고 등등의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겠죠. 2번.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럼 20의 약수인 것 같지. 그래서 이 집합 B의 원소를 제가 x라고 한다면 이 x는 20에 그냥 정확히는 이제 양의 약수라고 쓰는 게 맞기는 해요. x 중 이제 음수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양의 약수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해. 아니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무조건 x만 써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은 변수를 뭐 y라고 해서 y가 20의 양의 약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보통 이제 관례적으로 x를 먼저 쓰긴 하지만 x를 쓰기도 하고 y를 쓰기도 하고 z를 쓰기도 하고 a를 쓰기도 하고 b를 쓰기도 하고 출제하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뭐 여기 문자 바뀌었다고 해서 혼동하실 필요 없겠죠. C는 10이야 소수인데, 제가 이제 늘 듣는 질문이 집합하다 보면 1이 소수입니까? 1은 소수예요,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1 소수 아니에요. 10 이하 소수 뭐가 있어요? 2, 3, 5, 7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집합 D는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짝수니까 12, 14, 16, 18 이렇게 원소를 다 나열해 쓰시면 되겠죠. 난이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벤다이어그램도 한번 봐봐야겠지. 2-2번을 너네가 해볼까?
이렇게 나와있어. 원소날법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냥 중괄호로 엮어서 1, 3, 5, 7, 9 쓰시면 되고, 조건제시법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쓰는 게 좋나? x라고 했을 때 이 x가 10 이하 홀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9 이하라 써도 되고 10 미만이라 써도 되고, 얘를 갖다가 y바 y는 이라 써도 되고 니네 마음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좀 전부 다 난이도가 좀 쉽다라고 느끼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니? 쉽죠? 되게 쉽잖아? 그치? 어렵니? 쉽죠? 어렵니? 쉽죠? 아 일단 뭐 이게 어려우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제 기호를 설명드리고 용어를 설명드린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집합이라는 단원이 쉬운 단어는 아닌데 뭐 때문에 쉽지가 않냐면, 봐봐, 이 조건제시법 있잖아. 좀 중요한 얘기가 될 거니까 머릿속으로 좀 인지합시다. 뭔가 막 내용을 설명드린다기보단 이런 얘기야. 이 조건제시법이요, 표현하기 나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내부에다가는 어떤 말도 다 넣을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모든 내용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공수 1에서 했던 나머지 정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때에 따라서 경우의 수, 행렬, 부등식,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단원에서 배우신 도형의 방정식,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있지. 그 내용들을 아주 복잡하게 해서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거든. 집합의 난이도는 또 어떻냐면,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이랑 마찬가지야. 도형의 이동은 그 단원 자체의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앞단원 내용들이 섞여 나와서 어렵다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제시법을 굉장히 복잡하게 출제를 하고 그것 때문에 변별력이 생기고 어려워지는 단원이 되거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볼 단원이 절대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일단 맛을 볼 거야. 약간 찍먹을 해볼게. 예제 3번인데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제 3번에 있는 거 읽어보고 생각해 보시죠. 나 이게 무슨 말일까 얘들아? 나 조건제시법에 대해서 표현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돼. 자, 얘부터 시작이야. 봐봐. 일단 뭐 집합 A랑 집합 B는 그냥 원소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집합 C를 제가 구할 건데, 자, 해석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바를 기준으로 해서 뭐냐면, 집합 C는 A랑 B를 더한 걸 원소로 삼겠다는 얘기야. A랑 B를 더한 걸 원소로 삼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 A, B는 출처가 어디냐라고 밝혀주고 있는 거거든. 스몰 a는 집합 A의 원소란 뜻이지. 그럼 A로서 가능한 수가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집합 A의 원소로서 1, 3, 5가 가능했다는 얘기고요. B는 집합 B의 원소란 얘기니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0, 1로 가능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조합이랑 이 조합을 더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구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있는 거 하나랑 여기 있는 거 하나 더 할 겁니다. 그 더한 걸 원소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더하기 해봅시다. 자, 1이랑 마이너스 1 더하면 0, 1과 0을 더하면 1, 1과 1을 더하면 2, 3과 마이너스 1 더하면 2인데 중복되는 거는 따로 두 번 쓰진 않아요. 중복은 넘어가시고, 3이랑 0이랑 더해서 3, 3이랑 1이랑 더해서 4, 5랑 말 더하면 4인데 이미 썼으니까 안 쓰고, 5랑 0이랑 더해서 5, 5랑 1이랑 더해서 6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조건제시법을 해석하는 방법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애가 원소가 되는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그 원소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죠. 자, 집합 D는 똑같아. A는 1, 3, 5가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1, 0, 1 똑같이 될 건데 이번엔 두 개의 원소를 뭐 한 개 원소니? 곱한 개 원소지. 자,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조합을 천천히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곱하기 봅시다. 1마일 곱해서 마일, 1령 곱해서 0, 1 곱해서 1, 3마일 곱해서 마 3, 3령 곱하면 0인데 0을 썼으니까 안 써도 되고 3, 1 곱해서 3, 5 마일 곱해서 마 5, 5, 1 곱해서 5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되십니까? 3-2번 해봐요. 뭔가 이거 되게 외계어 같이 생겼지? 용어라고 생각하시고 잘 생각해봐. 같이 해볼게. 얼른 좀 적응을 해보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집합 A랑 집합 B는 그냥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음과 같은 뭔가 연산을 주고 있는데요. A랑 B랑 저 연산, 뭐 X랑 볼게요. X랑 연산을 했을 때 연산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냐면 X를 원소로 쓸 겁니다. 근데 그 X는 A랑 B를 곱해져서 만들어지는데요. A는 집합 A의 원소 중 하나인 1 또는 2로서 가능하다라는 거고 B는 집합 B의 원소로서 마이너스 1 또는 0이 가능하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음 집합을 구해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단 수학 공부하면서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하는 게 맞잖아. 얘 먼저 연산을 할게요. 자, B랑 A랑 해당 연산 X란 연산을 했다라는 거네. 어떻게 써주면 될까? 어차피 X를 원소로 삼을 건데 A랑 B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곱하기는 뭐 순서가 바뀌어 있어도 연산 결과가 같으니까 그냥 이대로 써도 괜찮죠. 순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볼게. 자, A의 원소랑 B의 원소랑 그냥 뭐 하란 얘기야? 곱하란 얘기야. 곱하기 해봐. 뭐 나와?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0 나올 건데 0을 썼으니까 이미 끝이고 이게 바로 B와 A를 X란 연산을 한 상태가 되는 거야. 곱하기 했다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 집합을 가지고 A랑 다시 한번 같은 연산을 하는 거죠. 지금 집합 A가 뭐예요? 다시 한번 써볼까? 집합 A는 1과 2가 되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X라는 연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여기 있는 원소랑 여기 있는 원소랑 곱한 걸 원소로 쓰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랑 여기 있는 원소랑 하나씩 추출해서 곱하기 하면 최종 답이 된다라는 거지. 되니? 곱하기 할까?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3, 0이랑 곱하시면 다 0 될 거고 마이너스 2랑 1 곱하면 마이너스 2인데 이미 썼으니까 버리고 마이너스 2랑 2 곱해서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쓰겠다. 해당 연산의 구조 자체가 곱하기를 원소로 쓰는구나 라는 거 인지하시면 된다.
정리 잘 해보시죠. 여기 내용은 정리해서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데 예를 들면 최근에 배웠던 2차 방정식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거든. 이건 무슨 뜻이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라는 뜻이거든. 무슨 집합일까? 해가? 공집합 아니지. 예시를 잘못 들었네. 미안해. 거꾸로 썼다. 이렇게 쓰면 공집합일까? 공집합이 되겠죠. 얘는 우리가 해가? 그치? 지금 머릿속에서 이게 왜 해가 없지? 저런 건 배운 적이 없는데 이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압력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조건제시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고 넘어갑시다. 자, 원소의 개수 관련해서 필수 예제 4번에 있는 걸 좀 보시면 될 텐데, 자, 원소의 개수는 기호를 어떻게 표현한다 했냐면 앞에 소문자 n을 달아서 소괄호로 엮어주시고 아래다가 집합을 입력해 주시면 얘가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써보자. n에 잘 들어야 돼. 요 안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집합이 들어가야 돼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겠다는 기호라서 안은 집합이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져보시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썼어요 라고 하면 자 얘는 값이 얼마일까? 3 이렇게 되겠죠? 아니 원소가 몇 개니까? 3개니까. 참고하면서 필수 예제 4번 해봐. 마이너스 3이 왜 있지? 3으로 일단 세 문제 먼저 기억 니은 디귿 먼저 할게. 이거 세 개는 좀 간단한 그냥 약간 시력 검사인 것 같아요. 여기는 원소가 한 개 있는 거죠. 또 0 보고 0이라고 해라. 원소가 한 개잖아. 일단 값이 얼마일까? 1. 여기 원소 몇 개냐면 한 개. 여기 원소 몇 개? 한 개지. 1이니까 2라고 하셔야지. 또 나중에 막 얘랑 얘 더하면 0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안 돼요.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야. 자, 얘는 2개고요. 얘는 3개니까 빼시면 얼마일까? 마이너스 1이겠지.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보자. 같을? 당연히 틀리죠. 개수가 같다라고 해서 두 집합이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두 집합이 똑같이 생겼으면 원소의 개수 같다. 이건 맞아 틀려? 이건 맞아. 자, 옆에 메모 좀 해둡시다. 얘는 틀리고 얘는 맞다.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죠. 한 번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추워요. 긴 옷을 입고 나니까 그 다음 리을이랑 미음도 이야기 처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A가 x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인 실수를 구해라. 그 실수를 원소로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집합 A에는 원소가 있게 없게? 없겠죠.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는 허수고 독소수지. 그렇기 때문에 자, A는 무슨 집합일까? 공집합이다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는 0개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16의 약수 맞아. 몇 개 있니? 81의 약수. 지금 1, 3, 5, 27 이렇게 세고 있는 사람들은 경우의 수를 공부 안 했나? 3의 4제곱이잖아. 지수의 1 더해서 5개 거지. 그럼 개수가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n의 a랑 n의 b의 값이 어떻다? 지금 몇 가지 봤지만 여기에는 방정식,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던 부등식 또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 관점의 모든 얘기들이 다 혼합돼서 나올 수 있다. 잘 체크하시고요. 뒤로 쭉 넘어오면은 저희가 이거 한 문제만 더 쓰고 다음 얘기를 할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115페이지에 있는 5번에 있는 1번 선지만 이야기를 좀 할 거거든. 자, 이거 관련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한 번만 하고 갈게. 내 얘기 한번 들어봐. 이번에 1번 보기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 이거 몇 시계? 질문을 바꿔볼게. 이거 몇 시계? 공집합의 원소의 수 몇 개? 이거 0이고 얘는 1이야. 왜 그럴까? 얘는 의미가 뭐냐면 이 문자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한 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는 뜻이야. 이런 기호 자체를 원소로 갖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1이야. 이게 되게 이제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내 얘기 들어봐. 봐봐. 원소의 개수를 셀 건데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합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에다 뭐 써볼 거냐면 이렇게 써보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중괄호를 써볼게. 그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 이거 몇일까? 6일까? 3일까? 2일까? 몇일까? 자, 얘는 3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이제 논리를 이렇게 펼치는 거야. 집합은 하나의 덩어리로 보거든. 봐봐. 원소의 개수를 찾을 거야. 뭐의 원소의 개수를 찾을 거냐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을 거야. 얘를 한 개로 치겠다는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그래서 3이야. 이런 내용들이 지금 출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돌아와서 이것도 예시를 좀 메모를 해두실게요. 이거 나중에 되게 헷갈릴 거거든. 이거 하나 이따 더 배우실 건데 어디에 메모를 해두시냐면 107페이지 쪽에 메모를 좀 해놓을게요. 4-2번 왼쪽 자리 어디까지 메모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메모를 해두란 얘기예요. 나중에 저희가 기호를 몇 가지 더 배우다 보면은 이게 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 잘 하고 넘어갑시다.
정리되신 분들은 바로 4-2번을 풀어보면 되거든. 정리하시고 4-2번. 더워. 안 더워? 한여름 더워. 그치? 다들 까불리고 있잖아. 여기 지금 머리 메말라 있잖아. 더워서. 더워. 더워. 당신이 옷을 입고 다녀. 입었잖아요. 아, 위에 더 그거 가지고 다녀. 선생님 그냥 시원하게 입어. 여기서 어떻게 더 시원하게 반바지. 누가 직장에 반바지 입고 출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난 아직 진짜 어려서 까불면 안 돼요. 찍혀요. 안 돼요? 아니 나는 이제 아니면은 아직 청년이자 청년. 치마? 아니 긴 치마 이런 거 있잖아요. 지랄을 해. 근데 벌룬 치마 유행. 4-2번 합시다. 집합 A는 x를 원소로 삼을 건데 10보다 작은 의미 아닌 정수니까 실수할 부분이 하나 있죠. 자, 0도 챙겨야 돼. 0도 의미 아니기 때문에. 자, 집합 A는 0, 2, 4, 6, 8 이렇게 있어서 NA는 얼마냐면 5개로서 5입니다. 0 놓치신 분들은 생각을 좀 더 하셔야 되고요. 자, 집합 B는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원소가 몇 개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한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1이야. 지금 또 내 말 무시하고 이거 갖다 여기나 하신 분들은 내 말 좀 잘 들읍시다. 한 개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집합신 얘들아,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를 원소로 쓰겠다는 얘기거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있을까 없을까? 세상에 진짜 레전드? 실수 없죠? 현비일식 어때 0보다? 작으니까 자, 실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집합 C는 정확히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C의 원소의 개수는 0개가 됩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108페이지로 오면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또 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기호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할 만한 것 같은데 이제 여기부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 왜? 정리하시고 다음 얘기 좀 봅시다. 뭘 그렇게 열심히 써? 야 뭐야? 진짜. 아, 제가 내일부터 휴가라서 정신이 없네. 뭐 하세요? 나 10개죠. 10개 줬는데 왜 짝수나 했을까? 10개 한 개, 0개. 네, 뭐 하세요? 너네는 공부나 해라. 제발 공부 좀 해라. 땡큐. 자, 다음 얘기합시다. 한 페이지 넘기면 108페이지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새로운 주제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라는 거는 집합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의 집합이 존재를 하겠죠. 뭔가 이 집합 저 집합의 관계를 따지겠다 이런 건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집합 A가 있어요. 집합 B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써볼 거냐면 집합 A를 1, 2라고 써볼 거고 집합 B를 1, 2, 3 이렇게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현재 우리가 보니까 자,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해 볼게.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해 있지.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해 있죠. 아니? 자, 이 상태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 포함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변환하면 이렇게 써.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먼저 이해 좀 해볼까요? 두 집합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원소가 하나의 집합의 원소가 다른 집합에 다 속해 있으면 포함된다 라고 얘기하고 부분 집합이라고 새롭게 용어를 만들어 쓰겠습니다. 얘도 당연히 기호가 있고요. 기호가 일단 얘랑 좀 유사하니까 구분 잘 하셔야 돼요.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걸 기호로 삼지창에서 가운데 하나 빼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오케이.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예를 갖다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림의 구도가 그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집합 A가 있고 집합 A에는 1과 2가 있는데 집합 B가 A를 포함하면서 3이 요 겉에 있는 이런 그림의 구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림상 A가 B에 포함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다시 1번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될 텐데 1번에 포괄호 1번 부분 집합 보시면 여러 가지 기호들과 서술 방식이 나와 있어요. 뭐하냐? 뭐하냐? 질문? 대답. 뭐 하세요? 질문. 시간표를 좀 보고 있었어요? 왜요? 질문. 대답. 집어넣어요. 언제 철들래 진짜.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기호들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또 다른 상황을 만들어 볼 건데 집합 A가 1, 2, 집합 B가 2, 3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봅시다. 그러면 각각이 서로를 이제 포함하지 못하는 상태잖아. 이런 상태는 저희가 A가 B에 속해 있지 않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짝대기 똑같이 그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B 입장에서도 A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짝대기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을 하나 써볼 건데 얘는 이제 정의적인 느낌이야. 공집합 있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부분 집합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공집합에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 말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모든 원소가 속해 있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얘는 특이하게 공집합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 하나 인정을 한다라는 정의가 있고요. 얘는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에 공집합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집합을 가지고 오던 간에 반드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거는 정의적인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해.
조금씩 확장을 할 거니까 하나씩 머릿속에 넣어봐. 그 다음 이런 얘기도 할게.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하나 더 쓸 부분은 뭐냐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제 집합을 써볼게요. 집합이 A가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2, 3이야. 근데 집합 B도 1, 2, 3이야 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표현으로 그냥 집합 A랑 집합 B랑 뭐하다고 쓰면 되냐면 그냥 같다 등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두 집합이 똑같이 생기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자, 얘랑 같은 말로써 어떻게 표현하냐면 봐봐.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거꾸로 B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해 있기도 하죠. 그래서 A가 B에 속해 있기도 하고 그리고 B가 A에 속해 있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두 집합이 그냥 서로 같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로부터 알 수 있는 추가적인 사실관계는 이런 것도 쓸 수 있다. 자,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 이런 말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갖는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집합 하나를 제가 써요. 1이라는 집합을 써요. 그리고 1이라는 집합을 써요. 그럼 얘는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포함하기도 하고 이렇게 포함하기도 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그냥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 라고 해서 정의한다. 얘도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되겠지. 기호 쓰는 걸 연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있는 개념 체크 1번만 먼저 해보자. 109페이지에 개념 체크에 있는 1번에 새끼 문제 4개만 해봐. 기호 쓰는 거 방향 유의하면서. 이거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사전지 좀 필요하죠. 뭐 1번이야 이제 그렇다 치고 얘들아 2번은 누가 누구를 포함해야 돼? 2의 배수가 4의 배수를 포함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A가 B를 포함한다고. 3번은 누가 누구를 포함하냐? 그래서 마름모가 정사각형을 포함하는 거죠. 마름모 중에서 네 각도까지 같아야 정사각형이니까 마름모 안에 정사각형이 있는 거야. 4번은 어때? 서로 아예 관련이 없지. 그러니까 둘 다 어떤 기호써야 돼? 4번은? 둘 다 이거 붙죠.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유리적 기술. 그러면 내용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얘기. 저희가 부분집합, 포함관계, 뭐 속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기호랑 정의들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실제로 얘를 이용해서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부분집합이라는 거를 직접 구할 겁니다. 직접 구할 거예요.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집합 A라는 것을 1, 2 이렇게 썼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는 거거든. 집합 A에 부분 집합을 구하시오가 되겠다. 다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배웠던 두 가지 내용 먼저 이야기해볼게. 일단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기 때문에 부분 집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공집합 먼저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라는 정의가 있어서 자기 자신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있냐면 이 중에서 하나만 뽑아온 1, 이 중에서 하나만 뽑아온 2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4개를 직접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되십니까? 한 번 더 해볼게. 자, 개수 좀 늘려보자. 봐봐. 예를 들어서 제가 집합 A를 1, 2, 3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A의 부분 집합을 우리가 구해보자. 실제로 A의 부분 집합을 구해볼 건데 써볼게. 제일 먼저 공집합은 필연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1, 2, 3도 필연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 외적으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조합 세트를 찾는다 보면 되거든. 여기에서 한 개 추출해서 1, 2, 3 이따위 것들이 부분 집합이겠지. 그 다음 두 개를 추출해서 1, 2, 1, 3 다음에 2, 3까지 해서 쓸 수 있겠죠. 총 몇 개 있다 보셔야 될까? 8개 있다고 보는 거야. 자, 이렇게 직접 구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용어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슬슬 머리가 터질 것 같죠? 하나의 용어를 더 만들 건데 자, 진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어.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신 이 부분 집합들 중에서 진부분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을 진부분 집합이라 해. 부분 집합들이 여러 개 구해질 건데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걸 진부분 집합이라고 해. 예를 들면 첫 번째 예시에서는 얘가 일단 자기 자신이지. 얘를 제외한 나머지 이 집합 3개를 가지고 진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 예시에서 얘가 자기 자신이잖아. 얘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집합을 가지고 진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당신들이 108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쭉 읽어보면서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 봅시다. 여기는 뭐 국어 공부하듯이 한글로 표현된 얘기들을 잘 읽는 것이 일단 중요해. 되신 분들은 109페이지에 있는 2번이랑 6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있는 2번이랑 6번만 해볼게요. 이번에 있는 거 부분집합 구해볼게. 제일 먼저 공집합이랑 자기 자신은 그대로 깐 상태에서 원소 하나씩 추출하면 A 간행 B. 자, 두 번째 공집합 쓰고 자기 자신 쓴 다음에 원소 한 개짜리 0, 1, 2 그리고 두 개씩 추출해서 0, 1, 1, 2 그 다음에 0, 2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6번엔 집합 A를 조건제 집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만족하는 자연수 x 2, 3, 4가 바로 집합 A의 원소가 될 거고요. 자, 이 녀석의 진부분 집합 찾으라 했으니까 공집합은 쓰되 자기 자신 안 쓰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진부분 집합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공집합을 제외한 애들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진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야.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제외한 거 다 쓰시면 2, 3, 4 제가 다 써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
쓰는 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7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한 번만 더 확장하고 첫 시간 마무리할 건데, 부분집합을 구하다 보니까 열이 받아. 계속 세는 것이 너무 귀찮아. 부분집합은 개수를 세는 공식까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잘 학습하셨기 때문에 한번 잘 스스로 생각해봐. 어려운 문제 아니야? A는 원소가 2개였어요. 부분집합이 몇 개 나왔죠? 4개 나왔네요. 자, 여기서 A는 원소가 3개였어요. 부분집합 몇 개 나왔죠? 8개 나왔죠. 부분집합. 아, 이게 왜 이렇게 될지 원리를 한번 생각해.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4개라고 할 거냐? 경우의 수 관점으로 이해부터 볼게. 다시 써줄게. 집합 A가 1이야. 아, 너의 부분집합을 생각한다라는 건 잘 생각해봐. 경우의 수 관점이야. 여러분들이 더하게 되는 부분집합의 원소는 어떨 수 있냐면 1이 이 원소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럼 1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몇 가지입니까? 2가지입니다. 여기는 2는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안 들어올 수도 있죠. 2 갖다 할 수 있는 행위가 몇 가지일까? 2가지야. 그래서 4가지야. 얘는 왜 8개였을까? 집합 A가 1, 2, 3 이렇게 있대.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1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 할 수 있는 행위 2가지, 얘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도 2가지, 얘 갖다 할 수 있는 행위도 2가지니까 그래서 8개인 거야. 그럼 질문,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면 부분집합 몇 개일 것 같아? 16개겠지. 이게 몇 제곱이라는 거야? 이게 4제곱. 각각의 원소마다 할 수 있는 행위가 2개씩 깔린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화해서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개수 공식은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거듭제곱인데 지수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A의 원소의 개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얘 N A 대신이다. 그리고 진부분집합 구해라라고 하면 여기서 몇 개를 빼시면 될까? 자기 자신만 빼면 되니까 1개를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은 암기를 하되 각각의 원소로 할 수 있는 행위가 2가지씩 깔린다라는 지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 때 이해를 안 하면 또 못 푸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집합 파트에서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파트의 모든 내용입니다. 다 설명드렸고요. 지금 좀 랩을 한 것 같은데 10분 정도 쉬었다가 뒤에 문제를 쭉쭉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쉬었다 오세요.